사랑의 시작은 강북에서 시작을 했다가 갈등은 이 여자 주인공이 강남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거를 거꾸로 이제 걸어오면서 문제들을 쫙 꿰뚫고 오는 게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아주 적절하게 배경으로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건축학 개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과 결혼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반지하에 커튼 달아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공 서연이 강북의 정릉 쪽인가요? 거기서 있다가 이사를 강남으로 왔어요. 근데 같은 값에서는 강남에 와서는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반지하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좋다고 들어가죠. 근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계속 보잖아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시선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권력을 많이 빼앗기고 안 좋은 공간이다. 그래서 기생충에서도 대표적으로 반지하가 나오잖아요. 다른 행인들보다 내려다보는 곳에 이 여자 주인공이 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제일 먼저 그 이사 갔을 때 했던 거는 제일 중요한 일은 커튼을 달아주는 일인 거예요. 그 커튼을 단다라는 행동은 사실 많은 걸 내포하죠.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싫은 거고, 그게 어떻게 권력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있는 거 싫고, 그렇다고 자기가 돈을 줘서 더 높은 집으로 올라가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시선을 차단해주는 일을 하는 게 커튼을 다는 일이죠. 서연은 거기서 책을 정리하고 승민이 커튼을 달아요. 만약에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다면 승민이 책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주인공이 커튼을 달았다면 좀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커튼을 달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은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사랑받았던 캐릭터는 납득이었을 것 같아요. 본명은 절대 끝까지 안 나오는, 진짜 정말 저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가 있을 수가. 모든 관객들이 다 조정석 씨하고 사랑에 빠졌죠. 저는 정말 되게 개인적으로 저하고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딱 그 주인공 남자가 정말 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찌질하고 막 혼자 짝사랑이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재수생 친구가 있었거든요. 맨날 무스 바르고 다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막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자기가 받았는데 제가 이거 들고 가면 집에서 엄마한테 쫓겨난다고 저한테 줬어요. 그 친구의 여자친구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감독이 내 얘기를 알고 이걸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 싱크로율이 높았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그 당시에 우리 80년대 후반에 19, 20살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저는 그거였어요. 항상 이 둘이 얘기할 때는 독서실 옆에 계단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에 오징어 게임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가장 약자, 자기가 돈을 주고서 공간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앉는 곳은 요즘에는 편의점 벤치라든지 의자나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계단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딱 그런 공간인 거죠.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연애 상담할 때도 거기서 하고, 키스 얘기할 때도 거기고, 헤어진 다음에도 거기서 하고, 모든 중요한 이 남자 주인공의 감정적인 어떤 폭발을 보여주는 장면들, 이런 것들은 다 그곳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거는 계단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자동차가 못 다니는 공간이니까 차가 없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저희 사무실 앞에 이 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 길 끝에 가면은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그 지하철역과 이 골목길 사이에 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길에 통과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좋아요, 저는. 보행 친화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서실 옆에 그 계단이 되게 영화에서의 중요한 스토리가 연출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기사한테 맞고서 혼자 걸어오잖아요. 그 장면도 진짜, 제가 서울의 특징을 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이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은 강북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대성리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약간 무르익기도 하다가 철길을 같이 걸으면서, 그러다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왔을 때는 강남으로 이사를 간 다음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뭔가 이 남자 주인공이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두 남녀 간의 갈등은 사실은 이 여자 주인공이 강남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고, 거기에 자기가 모르는 세상과 얄미운 선배 한 명 나오잖아요. 오피스텔 사는 선배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과 오해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 이거를 거꾸로 이제 걸어오면서 문제들을 쫙 꿰뚫고 오는 게, 이게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아주 적절하게 배경으로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뭉클했던 장면은 어디였냐면은 승민이 마지막에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배문 구부러진 거를 피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그 장면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장면인 거죠.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승민이 앞서방파의 그 선배하고 막 그 갈등이 있을 때 그 시점에서 막 화가 났었잖아요. 그 가짜 게스 티셔츠 입고 갔다가 망신 당한 거 뭐 이런 거 등등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누적돼 가지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대문을 발로 뻥 차고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몰랐던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보통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엄마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죠. 그 이유가 엄마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대상, 내가 그래도 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이가 들면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내가 상처를 줬던 행동인지. 근데 그 사건이 흔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문이 휘어가지고 그 상태로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은 휘어있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승민의 분노가 형상으로 딱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 녹이 슬었다는 건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이 되돌리고 싶은 거죠. 이 어머니에게 상처 줬던 마음, 뭐 후회 이런 것들을 펴고 싶었는데 안 되죠, 당연히. 그 장면이 되게 표현이 정말 잘 돼 있던 장면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시장에서 이제 국밥집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는데 냉장고 문을 딱 여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와르르 쏟아잖아요. 뭐 저희 집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집도 그럴 거예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대부분 다 양문형 냉장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덜해지긴 했는데 이게 항상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보면 냉장고가 항상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냉장고가 꽉 차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음식이 남은 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아까워서 못 버려요. 두 번째, 냉장고는 작아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공간의 부피는 그 사람의 권력과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 사장님의 방은 되게 넓고 크고요. 말단사원의 자기 자리는 되게 조그마한 큐비클 안에 갇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위가 공간의 부피의 양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작다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이 비닐봉지에 담겨서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타이트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근데 그게 뭐 이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재건축되고 이러면서 뭐 통장을 나한테 나중에 아들한테 주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은 다 괜찮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죠. 그 가짜 게스 그 아들이 안 입는 거를 그때까지 몇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 입고 있잖아요. 다 떨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끼고 아껴서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상황들이 냉장고 문 열었을 때 쏟아지는 음식으로 다 거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한 연출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장면은 주인공 남자가 마지막에 건축물이 다 완성된 다음에 가로로 긴 창을 쫙 옆으로 밀 때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 장면을 뒤에서 잡거든요. 그 실루엣으로 그 사람이 뒤통수에서 뷰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을 관객도 똑같이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스크린이 딱 있으면은 거기에 창문이 딱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건축에서는 그걸 스페이스 위딘 스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스크린이라고 하는 가로로 긴 창이잖아요. 그것도 그 가로로 긴 창을 통해서 일부러 이 창문도 이렇게 앵글을 틀어서 찍지 않습니다. 딱 정면으로 찍어요. 직사각형 사진처럼 스크린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이 액자 안에 또 다른 액자가 있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수평선이 있고 거기에 딱 주인공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그 남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더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서연이 남자 주인공이 미국으로 간 다음에도 그 창가에 앉아서 그 가로로 긴 창에 앉아서 아마 음악을 듣나 뭐 그런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자 주인공이 만들어준 이 공간 안에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어쨌든 자기만의 새로운 삶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산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뭐 도시에도 나왔다가 뭐 제주도에도 갔다가 하면서 주인공 한 명과 주변의 공간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은 그 버려진 한옥 같은 데 마당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공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옥상 장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그 스토리의 배경이 그냥 그 장면 자체로 이 사람의 관계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딱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한옥집에 가잖아요. 그 버려진 한옥, 아무도 안 사는 한옥. 거기 갔을 때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돼. 그러면 그냥 영화는 해피엔딩인 거야. 지금 그거 살려면 30억 원 할 거야 아마. 그렇죠? 이거의 결말이요. 근데 그거는 시청자들의 몫이죠. 사실은 관객들이 좀 성인 관객들은 저 인간 분명히 유학 가가지고 새로운 부인이랑 싸우고 나서 이제 옛날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그냥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죠. 화양연화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서 그 남녀 주인공이 어페어를 하지만은 끝에서는 뭐 남자는 혼자 앙코르와트 가가지고 이제 자기만 간직하는 스토리로 끝난 거고, 이게 이제 아침 드라마냐 아니면은 영화냐에 따라서 얘기가 그 2부의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거죠, 이제 막. 네, 그 뭐 오늘은 영화의 스토리와 건축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잘 됐다고 보는 작품인 건축가 결혼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계속 영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